네, 오늘은 약간 애증의 섹터라고 일컬어지는 이 5G 섹터에 대해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5G 섹터는 아마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단일 섹터로 가장 많이 물려 있고, 또 현재 이제 2021년도 한 3달밖에 안 남았는데,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을 찍어도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다른 섹터랑 달리 단 한 번도 이제 의미 있는 반등 추세 없이 이제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죠.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을 뭘 사더라도 기다리면 올랐는데, 근데 이제 올해 시장은 뭐 그런 시장도 당연히 아니지만 이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들어서 관련 뉴스나 이슈조차 없어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 통신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견해도 있잖아요. 코로나 피해주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장비 설치를 하러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, 그럼 이제 반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다시금 설치가 돼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최근 추이를 보면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런 어떤 관련된 기사조차도 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잠깐 이제 5G 섹터를 복귀를 해보면,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만 좀 보면, 올해 초에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따른 미국 인프라 투자에 5G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슈가 있었죠.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인도도 주파수 경매를 실시를 하면서 여름 이후에 이제 어떤 관계가 좋은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수주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, 현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감감무소식인 이제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담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오고 나서 이제 관련 부서들의 보고를 받았는데, 이제 통신 장비 쪽 분야의 성과가 안 나오니까는 크게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가석방으로 이제 나오고 나서 각각의 사업부 헤더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, 가전이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반도체는 이제 수율도 잘 잡히고 성과도 괜찮아서 뭐 투자건에 대해 오케이 사인도 해줬다고 하는데, 이 스마트폰이랑 이 통신 장비 사업부 보고를 받을 때는 뭐 스마트폰은 이제 그럭저럭 잘 넘어갔는데, 이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웨이 점유율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점유율이나 수적군이 늘은 게 없냐고 하면서 이제 강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보고자인 고 사장이 대안 제시를 아예 못했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흐름이 그 최근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수주를 하지 못한 이유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가 수주를 못하면서, 그러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미새만 기다리는 아기새들, 그러니까 뭐 KMW나 에이스테크나 오이솔루션, 뭐 서진 시스템,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5G 기업들을 보면 영업이익이 다시금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이 적자 규모가 지속이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. 아니 그러면 이제 뭐 해외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걸 이해한다고 차치하더라도, 그럼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5G 장비 설치가 안 되는 걸까요? 이 통신사들이 왜 이렇게 5G 기지국 설치를 이제 안 하는 걸까요?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더딘 건 아닌데, 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IPTV 때문입니다. 물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논외로 치더라도, KT랑 U+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IPTV 사업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5G 섹터가 이제 소외가 되는 건데요. 특히 태블릿 PC에 이제 그 태블릿 IPTV에 집중하느라 통신 장비 설치가 이제 덜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KT 2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, 여기 이제 무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분기 대비로는 한 1.3% 성장을 했고,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한 4.5% 성장을 이제 잘했죠.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여기 이제 IPTV 섹터의 그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제일 아래 하단인데,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4.6% 성장을 했고, 전년도 대비에는 무려 14.5%나 이제 성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입자 수도 보면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. 그럼 U+는 어떨까요? 이건 이제 U+ 관련된 자료인데, U+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한 2% 정도밖에 안 늘어났지만은 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9.4%, 약 10%나 이제 이 IPTV 부문에서 성장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U+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좀 들어보셨겠지만은, 작년부터 이 U+ 아이들 나라가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 IPTV 서비스가 이제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요즘에는 맘카페 같은 곳에서도 좀 입소문을 타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
특히 이제 이 아이들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시는 2017년에 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.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수혜를 보는 건데, 특히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동화책이나 베스트셀러 같은 책들을 읽어주고 또 이 영어 학습 콘텐츠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홈스쿨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올해 기준으로 올해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이제 4천만 명이 넘어섰고, 또 현재까지도 이제 국내 통신 3사 이 IPTV 가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직장에 가거나 또 외출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실 때 이 IPTV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설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IPTV를 이 디즈니 플러스랑 좀 연계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TV 시청 시간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통신사들 역시 이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현재는 이 IPTV가 서비스가 이 디즈니 플러스에 되네 마네 하고 있지만은, 그래서 만약에 이 디즈니 플러스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시장을 개화시킬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되겠죠. 그럼 이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에서 이 5G 섹터는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? 일단 내가 보유한 기업이 뭐 유비쿼스 홀딩스처럼 해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인지, 아니면 다른 여타 기업들처럼 국내 통신 3사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,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내 통신 3사 비중이 높은 기업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 국내 통신사들이 현재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아까 살펴본 매 분기 IR 자료를 토대로 살펴봐야 할 겁니다. 그래서 행간에는 뭐 자율주행이랑 스마트폰 공장을 위해서라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, 근데 이제 저번에 그 과기부 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들을 위해서 5G를 설치하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공장을 위해서 5G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거는 새로운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제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 진짜 문제는 5G가 아니라 이 한국의 기술력이,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 분야에 보면 총 4단계로 기술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, 이 중에 한국은 그 4단계 제일 낮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5G가 설치가 되어도 스마트 공장처럼 쓸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더 큰 문제인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논의해야 될 법들이 산적하다고 하죠.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눌 건지, 그리고 이제 보험 처리 같은 것도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이제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투자라는 개념으로 해당 종목을 진입을 한 거라면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겠지만은,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 분기마다 이제 통신사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 현재 통신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5G 섹터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이제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